자, 부동산의 집을 언제 내놔야 될까요? 가장 골든타임이란 게 있죠? 네. 그 시기 어떻게 체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속속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오늘 내용은 부동산에다가 집을 내놓을 때 언제쯤 내놓는 게 가장 좋은 시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혼동하거나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월 달에 이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 언제쯤 부동산에다가 내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전세냐 매매냐 이게 상승기냐 하강기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쪽 카드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영상 하나 만들었었어요. 계약부터 잔금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지. 물론 그게 지금 이번 규제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었지만 통상적인 게 얼마인지를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매매는요. 계약부터 잔금까지 이 기간이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었고요. 전세는요. 계약부터 잔금까지가 통상 2개월. 그리고 월세는요. 2개월 미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매매와 전세는 2개월, 3개월인데 사실 규제 이런 거 좀 제외하고요. 이게 비수기냐 성수기냐 아니면 하강이냐 상승기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은 좀 비교적 간단한 전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하고 월세가 비슷하게 가니까요. 전월세 먼저 알아볼게요. 자, 전세를 오늘 딱 내놓고 계약하고 잔금까지가 2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오늘 딱 내놓으면 바로 계약되나요? 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떤 경우냐면 시세에서 엄청 싼 가격으로 내렸을 때. 이건 급전세보다 더 싸. 이럴 때는 내놓자마자 그날 바로 나가요. 네. 이러면 예, 계산 잘못한 거죠. 금액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합시다. 일반적으로 하자고요. 내놓고 바로 계약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좀 걸려요, 시간이. 그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잡으시면 돼요. 한 달 보통 해도 되는데 조금 빠듯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넉넉 잡고 2달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사 가고자 하는 날이 예를 들어서 1월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요거 2달, 그리고 요거 한 달 내지 2달 해가지고 2달 하면 2 해가지고 4개월 전에 내놔야 괜찮겠네요. 그죠? 4개월 전에는 좀 넉넉한 거고요. 3개월 전에 내놓으면 예, 일반적으로 내놓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나 그러는 게 아니라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달라져요. 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아파트가 1월부터 12월까지 있어요. 그럼 중간을 보시고요. 자, 추석 때 있죠, 추석. 9월쯤 되죠. 요때 이후로는 그렇게 해서 1월 2일, 2월 정도까지. 예, 요때까지는 아파트는 성수기예요. 예. 요때부터 슬슬 사람들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학기 들어가기 3월 달에 보통 학기 시작하니까 2월까지가 제일 많아요. 막 성수기예요. 요때는 3개월에 내놔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자, 3월이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럼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움직이나요?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자, 3월부터 한 6월까지 요때까지는 정말 사람들 안 움직입니다. 예, 손님도 별로 없고요. 예, 이때가 진짜 힘들어요. 이때를 아파트는 비수기라고 부르고요. 이게 7, 8월에 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비수기가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비수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요 비수기 때는요. 3개월 잡고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4개월도 조금 애매해요. 5, 6개월 아예 잡고 내놓으세요. 네, 그러셔야만 여기가 계약이 됩니다. 예, 힘들어요. 그리고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수기 때 나가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잔금 이사 나가는 날짜가 이거니까 이사 나가는 날짜가 요때 있죠. 6월, 7월, 8월 요때는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럴 때에는 좀 조심하셔라. 전세든 월세든. 예,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럼 매매는요? 자, 이거 다 이해했으니까 지울게요. 자, 매매는 계약 때부터 잔금까지가 3개월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3개월에 만약에 계약을 내놓으면 여기도 내놓고 바로 계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간이 필요하죠. 내놓는 기간은. 예, 그게 3개월이면 여기다가 플러스로 한 1, 2개월 더 하면 되겠네요. 그럼 5, 6개월 정도 내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5, 6개월 전에. 근데 이게 국면이 상승 국면이냐 하강 국면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막 가격이 올라갈 때는요. 너도 나도 막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싸면 바로 막 계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솔직히 3개월 요 정도에 내놔도 상관없어요. 4개월이나 3개월. 막 올라갈 때는 막 너도 나도 살려고 그래요. 우리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죠. 놀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막 산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3, 4개월에 내놔도 돼요. 근데 하락장에 들어가면요. 하락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안 사요. 지켜봅니다. 저거 어디까지 떨어질까? 지금이 최저가일까를 계속 봐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예. 아직 최저가가 아닐 거야. 더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계속 지켜봐요. 그 관망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관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면요. 올라갈 때 막 사요. 요럴 때 사요. 이럴 때는 못 사요. 그럼 이럴 때 사도 됐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꼭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때 사더라고요. 예, 올라가서 막 뒷북치는 사람 한 이 정도 와서 사고. 그러면 이때 사도 되는 거였는데 애매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내가 원하던 날에 요때 나가고 싶었으면 이거보다 5, 6개월이 아니라 7, 8개월 전에 내놔의 경우도 생겨요. 네. 5에서 6, 매매의 경우는 7에서 8개월까지도. 사실 2021년 초에 내놨는데 말까지 안 팔린 집도 있어요. 네. 물론 그분들은 좀 올려서 내놓은 건 또 없지 않았어요. 근데 이러다가 사람이 없어지면 또 갑자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선이란 게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되는 경우 있는데 요게 참 그렇죠. 그래서 매매의 경우는 미리미리 부동산에 내놓고 미리 부동산을 계속 상담하면서 체크하면서 맞춰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네, 어떤 분들은 잘 팔고 나가시는데 나는 진짜 안 팔려 하시는 분들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매도 타이밍을 중개사들이랑 같이 협의하면서 계속 믿을 만한 중개사가 대신 한번 있어야 되겠죠. 그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계속 갔으면 되는데 안 하다가 갑자기 딱 내놓으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죠. 자, 전세든 월세든 미리 부동산하고 같이 상담해가지고 시기를 정하고 하는 것들, 예, 미리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시간이 임박하면은 그때는 못해요. 미리 했다가, 아, 나중에는 되는구나. 천천히 하는 건 가능한데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제 늦게 내놔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는 되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도, 예, 조금 자른 다음에 더 자를 수 있어도 많이 잘랐다가 붙이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미리 상담하고 미리 같이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